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총정리, 2026년 무엇이 달라지나 시리즈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저희가 1화에서 테더, 2화에서 서클 다룰 때만 해도 스테이블코인 하면 보통 달러를 블록체인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뭐랄까 디지털 달러 제조사들을 떠올렸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다룰 JP 모건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달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에 돈이 흐르는 그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그 레일 자체를 갈아 끼우려는 것 같아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냥 동네 도로 포장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도시 전체 교통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겠다. 거의 이런 야망에 가깝죠. 스케일 자체가 다르군요. 네, 접근하는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5년에 JP모건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예금 토큰이랑 토큰화 펀드라는 카드를 꺼냈어요. 이걸로 월가의 돈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2026년엔 구체적으로 뭐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네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딱 던져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 좋습니다. 미리 스포일러를 알고 영화 보는 느낌이겠네요. 네, 전체 그림을 머리에 그리고 따라오시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자, 2025년은요. JP모건이 블록체인 위에 현금으로 쓸 예금 토큰 하고 또 수익을 낼 토큰화 펀드 이 두 개의 교두보를 딱 확보한 해였어요. 현금과 수익, 두 개의 축이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2026년은 이 두 축을 기반으로 더 많은 금융상품, 더 많은 기관들을 끌어들이면서 자기들이 만든 길을 월스트리트의 표준 고속도로로 만들려는 야심이 본격화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와, 올가의 표준 고속도로? 단어만 들어도 스케일이 느껴지네요. 그럼 그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JP모건의 전략이 테더나 서클이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들은 정면 대결 대신에 우회로를 택한 거죠. JP모건 전략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경쟁에 직접 안 뛰어들고 은행의 가장 핵심 자산, 바로 예금 자체를 토큰으로 만든다. 아, 예금을요? 네, 그걸로 24시간 결제망을 열고 그 위에서 굴릴 수 있는 MMF 같은 수익형 자산도 토큰화해서 얻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그냥 블록체인이라는 새 레일 위에 통째로 올리겠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1달러짜리 코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의 심장인 예금하고 월가의 주력 상품인 펀드를 아예 패키지로 블록체인에 이식하겠다는 선언인 거죠. 이건 정말 판을 새로 짜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새로운 페이팔이나 벤모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금융자산이 생성되고 거래되고 이자를 낳는 방식의 근본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OS를 바꾸겠다는 시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월가의 표준 고속도로라는 그런 거창한 평가까지 나오는 건가요? 작년에 JP모건이 찍은 결정적인 발자국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2025년 한 해 동안 JP모건이 세 개의 아주 결정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게 각각 보면 별개 사건 같지만 이걸 연결해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가 보여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움직임은 뭐였나요? 2025년 거의 끝자락에요. 12월 15일에 토큰화 머니바켓 펀드, 모니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뭐니요? 네, MONY, 마이 온체인 일드 펀드의 약자인데 이름부터 대놓고 온체인 수익이라고 하죠. JP모건 자산운용 부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직접 출시한 상품입니다. 뭐니? 이름이 직관적이네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지 않나요? 블랙록 같은 것도 비슷한 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JP모건의 모니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첫째, 이건 그냥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시드머니로 시작한 진짜 상품입니다. 아, 자기들 돈을 태워서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라는 신호군요. 그렇죠. 둘째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쓰던 모건머니라는 플랫폼에서 현금이나 심지어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이 펀드를 사고 팔 수 있게 해놨어요. 기존 금융세계랑 새로운 디지털 자산 세계를 잇는 다리를 아주 매끄럽게 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바로 담보 활용 가능성입니다. JP모건 스스로 토큰화는 투명성, 양도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 펀드 토큰 자체가 다른 금융거래의 담보로 즉시 활용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어요. 아,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펀드에 투자해서 연 5% 수익 얻고 끝. 이게 아니고요. 그 펀드 토큰을 담보로 맡기고 바로 다른 자금을 빌리는 식으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와, 그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펀드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서류 작업만 며칠 걸릴 텐데 토큰화된 펀드는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로 몇 초 만에 대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2025년 연말에 JP모건이 MONUL을 출시한 건 이제부터 온체인에서 공식적으로 돈 굴리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선언이자 온체인 수익이라는 첫 번째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박은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온체인 수익이라는 첫 번째 기동. 그럼 이 수익 상품을 사려면 온체인 현금이 필요할 텐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움직임하고 연결되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정표, 예금 토큰 JPM 코인의 퍼블릭 체인 확장입니다. 2025년 11월 12일에 기관용 플랫폼 카이넥시스를 통해서 기관 고객들한테 JPM 코인, 티커로는 JPMD를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JPM 코인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5년의 움직임이 왜 그렇게 결정적이었던 건가요? 퍼블릭 체인으로의 확장, 이게 핵심 키워드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전까지 JPM 코인은 JP모건하고 일부 파트너사만 쓰는 폐쇄적인 내부망, 그러니까 인트라넷에서만 돌아갔어요. 아, 자기들끼리만 썼군요. 네. 그런데 2025년 6월에 코인베이스가 만든 퍼블릭 체인 베이스에서 예금 토큰 파일럿 테스트를 하더니 11월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퍼블릭 체인 진출을 선언한 겁니다. 이건 뭐 회사 내부 메신저를 갑자기 전 세계인이 쓰는 카카오톡에 연동시킨 것 같은 엄청난 변화죠. 폐쇄망에서 공용망으로 나왔다. 이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실 그냥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될 텐데 굳이 JPM 코인을 내세우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JP모건의 전략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 다르다고요? 네, 테더나 서클 같은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 파산 리스크나 준비금 투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늘 논란이 있죠. 근데 JP모건은 이건 그런 코인이 아니라 세계 최대 은행인 우리은행에 예치된 당신의 예금 그 자체를 디지털로 만든 겁니다. 은행 예금만큼 안전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규제 당국이나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얘기죠. 아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리스크가 커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은행 예금이라 안전하다는 JPMD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도 있겠군요. 정말 교묘한 포지셔닝이네요. 그렇죠. 온체인 현금의 표준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 온체인 수익, 머니 하고 두 번째 기둥 온체인 현금 JPMD가 세워졌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뭘까요? 상품하고 돈이 준비됐으니까 이제 이 둘이 실제로 굴러가는 프로세스나 업무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완벽합니다. 세 번째 이정표가 바로 펀드 흐름 자체의 온체인화. 2025년 10월 30일에 공개된 카이넥시스 펀드 플로우입니다. 키넥시스 펀드 플로우. 네, 이건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결제를 넘어서 사모펀드처럼 복잡한 금융상품의 자금 모집, 정산, 주주 명부 관리 같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와, 이건 정말 월가의 보이지 않는 배관을 건드리는 움직임인데요. 보통 이런 백오피스 업무가 엄청 비효율적이고 수작업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이메일, 엑셀, 심지어 팩스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펀드를 운용하는 곳이 많아요. 이 KNexus 펀드 플로우는 이 모든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아, 즉, JP모건은 자산만 온체인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이 굴러가는 업무 프로세스까지 자신들의 온체인 표준으로 통합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정리가 딱 되네요. 2025년 한 해 동안 JP모건은 첫째, 온체인에서 수익 낼 상품, 머니를 출시하고 둘째, 그걸 살 현금, JPMD를 퍼블릭 체인에 공급했으며 셋째, 이 모든 과정이 돌아갈 업무 시스템, 캐넥시스 펀드 플로우까지 구축했다.
그야말로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2025년은 JP모건이 월가의 금융활동을 온체인으로 옮기기 위한 완벽한 인프라 세트를 시장에 공개한 해다.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2025년에 이렇게 판을 확실하게 깔아뒀다면 드디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2026, 이 레일 위로 어떤 기차들이 달리기 시작할까요? 2026년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첫 해가 될 겁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변화의 물결을 예상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온체인 현금과 온체인 수익의 결합이 폭발적으로 가속화될 겁니다. 2025년에는 각각 별개의 프로젝트처럼 발표됐다면 2026년에는 이 둘이 하나의 레일 위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사용 사례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가 JPMD를 가지고 있다가 시장 상황 보고 몇 초 만에 MONE 펀드를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며칠 뒤에 다시 MONE를 팔아서 JPMD로 바꿔서 다른 곳에 송금하고 이런 활동이 훨씬 더 빈번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결제, 투자, 담보대출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24시간 내내 중단 없이 돌아가는 금융의 자동화가 실현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설적인 상황이 더 심화될 거예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어떤 규제 불확실성이나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보수적인 기관들은 역시 은행이 하는 게 안전해 라면서 JP모건의 생태계로 몰려드는 거죠. 아,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온체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겠군요. 네, 시장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JP모건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MON이 하나만으로는 생태계라고 부르기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화는 토큰화 상품이 단발성이 아니라 라인업으로 확장될 거라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 같은 주류 언론들이 MONE를 보도할 때 JP모건의 첫 번째 토큰화 MMF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라는 말은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를 암시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MON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단기국채 펀드나 우량 회사채 펀드 같은 다른 종류의 자산들이 추가적인 토큰화 라인업으로 등장하는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토큰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중요하겠고요. 더 중요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토큰들이 정말 기관들 사이에서 담보로 쓰이거나 결제 수단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 상품들이 갖춰지고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온체인 월스트리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셋째, 기관들의 퍼블릭 체인 활용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동시에 그에 대한 논의가 더 깊어질 겁니다. JP모건 같은 거대하고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굳이 이더리움이나 베이스 같은 퍼블릭 체인으로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고객들 사이에서 우리가 쓰는 다른 온체인 서비스랑 연동하고 싶다는 강력한 수요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폐쇄망만 고집해서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 셈이군요. 네. 그래서 2026년의 질문은 어느 블록체인이 더 빠르냐 같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설 겁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논의가 옮겨갈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일까요? 예를 들면 이 토큰들은 어떤 규제와 감사, 리스크 관리 체계하에서 운영되는가? JP모건의 토큰과 골드만삭스의 토큰이 서로 다른 체인에 있더라도 어떻게 원활하게 교환될 수 있는가? 같은 제도적인 질문들이죠. 아, 상호 운용성 같은 것들이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표준과 답을 제시하는 플레이어가 결국 월가 전체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JP모건의 행보가 바로 그 표준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오늘 정말 JP모건이 그리는 거대한 그림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에 이 흐름을 계속 따라가고 싶은 청취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6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꾸준히 추적하셔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첫째는
단연 문의입니다. JP모건의 초기 자금을 넘어서 실제 외부 기관들의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발행된 모니 토큰이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기관 간 거래에서 담보물로 실제로 활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 자산보다 실제 사용 사례가 더 중요한 지표예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JPMD의 확장성입니다. 현재 베이스 체인을 넘어서 이더리움 메인넷이나 다른 주요 퍼블릭 네트워크로도 확장되는지, 그리고 미국 달러를 넘어서 유로화나 엔화 같은 다른 주요 통화의 예금 토큰으로도 확장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글로벌 레일이 되려면 필수적이겠네요. 그렇죠. 통화와 네트워크의 다각화는 필수적이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카이넥시스 펀드 플로우입니다. 2020년에 이 시스템이 단순히 출시 단계를 넘어서 JP모건 외부의 다른 자산 운용사들도 채택하는 표준적인 업무 절차, 그러니까 워커플로우로 자리 잡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JP모건 혼자 쓰는 멋진 시스템이 아니라 월가의 표준으로 채택되어야 진정한 성공이죠. 모니, JPMD, 그리고 카이넥시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군요. 오늘 논의를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JP모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정면 승부를 피하는 대신 은행 예금 토큰이라는 안정성과 토크나 수익 상품이라는 유틸리티를 결합해서 월가의 자금을 온체인으로 옮기는 거대한 우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은 이 거대한 전략이 정말로 기관금융의 표준 고속도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하나의 잘 만든 내부 순환도로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위에서 자신들만의 강력한 표준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처음 꿈꿨던 탈중앙화된 금융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거대 기관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이길까요? 아니면 개방성과 혁신성이 새로운 길을 열게 될까요? 2026년은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둘이 어떻게 융합되고 경쟁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의 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깊이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